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결혼 18년 차 여자입니다. 하필 결혼 18주년에 참 시팔스러운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혼자 묵혀두고 있으려다 도저히 지나치지 못하고 사연을 적어봅니다. 과연 저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연을 들으며 마냥 웃고 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내봐요. 저는 싱글맘인 엄마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단 한 번도 절친이라 여기는 주변인들에게조차 저의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지만 저는 유흥가에서 일하는 엄마의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바로 짐작을 하셨겠지만 저는 아빠가 솔직히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할 때마다 답이 다른 엄마의 태도를 보며 엄마도 내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아주 어릴 때 진작 직감을 했었어요. 뭐 저로서는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엄마나 그런 여자한테 몸을 맡기러 찾아오는 아빠나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빠가 딱히 궁금하거나 찾고 싶은 마음은 한 번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엄마니까 나를 뱃속에 품어 낳아주긴 했고 지금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세상에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엄마까지는 아니었지만 자라오면서 제게 따로 폭력을 휘두르는 비정상적인 보호자는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집 딸들이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았어요. 뭐 하라고 하면 말 잘 듣고 놀다가도 밥 먹으러 집에 오라고 하면 잘 들어가서 밥 꼭꼭 잘 씹어먹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하니 절대로 싸우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잘 지냈어요. 성격이 그리 차분하거나 말수가 적은 성격은 절대로 아니었는데 제가 나서려고 하면 친구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결국 너네 집은 뭐 하는 집이냐, 집에 놀러가자 등의 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본 후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냥 졸업을 할 때까지 입도 뻥끗하지 말고 함부로 나대지도 말고 조용히 고분고분 나의 집과 내 엄마에 대해서 친구들이 궁금해하지 않게만 하며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반 애들이 쉽사리 저를 기억하기가 힘든 만큼 제 이름을 들으면 걔가 누구야? 라고 먼저 말을 할지도 모를 정도로 숨을 죽이고 살았어요. 대학은 엄마가 하도 보내줄 돈이 없다고 하셔서 내 능력으로 가보자며 빡세게 공부하고서 장학금 받고 4년제로 들어갔고요. 4년 내내 학비 한 번 내지를 않고 장학금으로 무사 졸업을 했고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졸업하는 순간까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독립을 하겠다는 마음 하나만을 목표로 삼은 채 알바하며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는데 그 돈으로 취업과 동시에 집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반지하라 대단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었는데 굳이 독립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취업을 이유로 대면서 친정에서 나와 바로 자취를 시작했어요. 늘 어릴 적부터 밖에서 남자들이랑 노느라 바쁜 엄마와 싸운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성인이 되면서는 대학 공부에 알바에 급기야 졸업하고선 바로 취업과 더불어 자취를 시작해버린 바람에 어릴 때뿐만 아니라 머리가 좀 크고 나서도 어째 제대로 엄마랑 시간을 보내며 여자 대 여자로 그리고 엄마 대 딸로서 살아본 적이 한 번은 없었네요. 이쯤 되면 그냥 남보다 못하다고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자식이라 그런지 엄마란 말만 들으면 늘 화가 난 것 동시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싫었어도 제겐 엄마였고 무슨 짓을 하셔도 내게는 하나 있는 부모란 생각이 늘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6살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 결혼만 한 것일 뿐 일을 그만두거나 제 일상에 대단한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었어요. 저보다 3살 연상이었던 남편은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던 저의 상사였고 결혼하고서 저랑 거의 10년을 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은 스카웃이 되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떠나갔고 저는 계속해서 제 회사에 머물면서 지금까지 둘 다 치열하게 회사 생활 속에서 살아남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했고 또 일하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보니 비록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집에서도 상당히 사무적일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저는 남편을 상사 호칭을 붙여 직급으로 부르는 게 버릇이 되었고 다소 딱하게 보였지만 남편도 그게 그렇게 듣기 좋다더군요. 집에서도 상사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부하 직원이랑 관계 맺는 게 짜릿하다나 뭐라나.
처음엔 굉장히 변태새끼 같아 보였지만 이미 상사로 부르는 게 입에 달라붙은 저까지 쉽사리 호칭 변경을 하기 힘들었고 그래서인지 그냥 남편이 뭐라 생각을 하던 말던 내버려 두고 좋다는 대로 해줬습니다. 여기엔 분명 제 잘못도 있었기에 지금 와서 후회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일이 워낙 많은 부부였다 보니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내내 둘이서 밥 먹듯이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일을 하기 바빴어요. 물론 신혼일 때는 그 와중에도 스킨십을 하거나 제가 요리를 해주면서 결혼 생활의 재미를 많이 찾았었지만 그마저도 조금씩 무뎌져갖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참 스킨십 한 번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소 냉정한 편인 남편이 제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라곤 한밤중에 지 맘대로 저를 덮치는 것이 전부였고 간혹 맛있는 음식을 해다 주면 역시 마누라 음식 하면서 개걸스럽게 먹으며 제 요리를 칭찬해 주는 것 정도였어요. 그렇게 살면서 아이는 둘을 낳았고 그래도 부부라고 서로 힘든 거 토닥여주며 의리로 잘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냥 각자 위치에서 자식들 커가는 거 보면서 부모 노릇 잘해주겠다며 일 열심히, 돈 열심히 모으며 살았어요. 당근 저는 일하는 와중에도 남편이 더 높은 위치에서 힘들게 일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아침, 저녁 꼬박꼬박 챙겨줬고 거의 대부분 살림살이도 제가 다 책임을 졌어요. 남편이 평일엔 바쁘다고 주말엔 피곤하다고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처음 신혼 때나 그걸 가지고 싸웠지. 시간이 지나고서는 화내는 제가 다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그냥 차라리 내 손으로 빨리 해치워버리고 말겠다며 했죠. 저희 첫째가 딸인데 저만큼은 우리 엄마처럼 애한테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저도 배운 대로 보고 사는 건지 제 딸에게 어느 순간부터 작은 살림살이를 기대게 되고 또 시키게 되더군요. 미안하고 또 죄책감이 들고 우리 딸만 보면 엄마 노릇을 내가 제대로 못해주고만 있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미어질 만한 적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자취를 시작하고 결혼을 해서 완전히 내 가정을 꾸린 채 독립해서 잘 살아가고 있던 이 시점에서 저희 엄마가 저희 가정에 개입이 되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히 남편이 하나 있는 장모님을 챙겨야 하지 않겠냐고 나서준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라서 여자는 임신하면 친정엄마가 많이 그립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와서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엄마를 집에 데려오고 제 옆에 있어달라고 내버려두고 일을 하러 간 바람에 전 뜬금없이 다 커서 임신을 하고서 엄마랑 처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 봤어요. 물론 엄마는 굉장히 서툴러 하셨고 그럼에도 손녀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설레셨는지 제법 잘 저를 도와서 요리도 만들어주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는 전에 없던 미소를 더 보이며 참 밝아지셨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어떻게 보면 저와 엄마의 사이를 조금은 더 편하고 가깝게 해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엄마는 똑같이 저를 임신할 적부터 임신한 후까지 나름 노력을 해서 살뜰히 챙겨주려 하셨고 제 눈에도 그게 보였어요. 엄마가 절 위해 제 아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말이죠. 그로 인해 결국 엄마는 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물씬 들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좀 더 커가면서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일을 하고 육아를 병행한다고 엄마랑 그리 살갑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바쁘니까 각자 살기 바빴던 것 같고 그럼에도 저는 엄마가 여전히 술집을 나가시지는 않을까 싶어서 용돈을 보내주곤 했어요. 그 돈으로 생활하면서 더는 술집에 돈 벌러 나가지 말라는 저의 은연중의 마음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저희 남편도 저 결혼하기 직전에 제가 울면서 우리 엄마는 술집 다니는 여자라고 고백을 한 바람에 모든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장모님 걱정이 되는 건지 아님 술집 나가는 장모를 보기 싫었던 건지 먼저 용돈을 주라고도 말을 자주 해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쭉 빠짐없이 엄마한테 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식돌이를 하고 있었고 엄마도 그런 저와 사위의 마음을 알고서 일을 자제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손녀, 손주도 생겼으니 행동거지를 더 조심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말이죠. 엄마가 하루는 저한테로 남편 속옷을 사다 보내주셨어요. 살다 사위한테 속옷 사주는 장모님은 처음 들어봤고
내심 이런 게 떳떳하게 주는 선물은 아니었기에 좀 민망했지만 감사하다고 받았습니다. 무슨 돈이 난 건지 어디서 명품 로고 박힌 속옷을 사다 주신 바람에 남편은 남편대로 무진장 좋아라 했죠. 엄마는 절대로 자주는 아니었지만 거의 몇 년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애들 선물을 보내오셨기에 이번에도 그런 선물 중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제 자식들만큼 제 남편도 챙기겠다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거의 두 달에 네 번꼴로 갑자기 많은 양의 속옷 선물을 제 남편을 위해 보내온 겁니다. 몇 년에 한 번 챙기던 사람이 내 남편 속옷은 두 달 동안 무려 네 번이나 말입니다. 처음엔 엄마 이걸 왜 보내는 거야? 라면서 왜 하필 많고 많은 선물 중에서 속옷을 산 거냐고 물었는데 별 다른 말 없이 그냥 좋은 속옷 입으면 돈을 잘 벌어온다고 하더라. 라고 말을 하셔서 정말 그런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네 번째 속옷 선물을 받던 순간은 단단히 별로란 생각이 들어서 엄마, 내 남편 속옷은 마누라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만 보내. 라고 단호하게 말을 드렸습니다. 차마 불쾌하다는 소리를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다신 속옷 선물 보내지 마. 라고 단호히 말을 했죠. 하지만 그 후, 아이고야, 진짜 지금도 생각하니까 헛웃음이 나오려 하네요. 명품 속옷 선물을 받고 좋아하던 남편은 당장 그 속옷을 입지는 않았어요. 저한테는 아껴볼 거라며 손빨래도 직접 했고, 그렇게 말리고서는 자기가 따로 보관함을 만들어 그 안에다 개어놓더라고요. 저야 뭐 지 속옷을 알아서 빨아주니까 그저 고맙기만 했고요. 그러다가 어쩌다, 정말 어쩌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속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 후로도 제가 사준 속옷과 엄마가 사준 속옷을 번갈아 가며 입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두 번꼴로 명품 속옷을 입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전 그냥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속옷을 골라 입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눈치를 채게 되었죠. 남편이 엄마가 사준 명품 속옷을 입는 날에만 자꾸 무슨 일에서인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빨래를 개다가도 속옷 하나가 비어있는 게 보였고 또 그 속옷을 입고 출근을 하는 날이면 설마 하고 기다렸더니 정말로 그날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처음엔 단순히 제 쓸데없는 의심이 있고 쓸데없는 감인 줄 알았어요. 혹은 중요한 날, 그러니까 회사에서 상사랑 회식이 있거나 뭐 운수가 필요한 날에 자기 스스로한테 체면을 걸듯이 명품 속옷을 입고 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늘 술을 마신 채 술 냄새와 갖가지 섞인 독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을 더 이상 고지곳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그 많고 많은 향수들 중에서 우리 엄마가 술집 갔다가 꼭 풍겨오던 그 냄새를 몸에 배어둔 남편을 가만히 옆에서 냄새를 맡고 있자니 분통이 터지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 새끼가 설마 술집을 다녀온 건가? 내가 그렇게 증오하던 이름 모르고 얼굴 모르는 내 아빠처럼 이 새끼도 지 몸 맡기겠다고 술집에 가서 여자를 끼고 논 건가 싶어 이놈의 자식이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쫓아봐야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병적으로 남편의 속옷 개수를 확인했어요. 하나라도 속옷이 없거나 출근하는 길에 명품 속옷을 입은 채 위에 양복을 입는 꼴만 보면 그날이구나 하면서 씩씩대다가 급기야 제가 직접 남편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까지 이르렀고 혹여나 싶어 미리 핸드폰을 확인도 해봤는데 잠금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풀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꼭 제가 행방을 쫓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지 차도 놓고서 출근을 하더라고요. 블랙박스가 삭제되어 있고 내비에 주소가 찍히는 걸 어떻게든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 같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직접 노가다를 뛰어 뒤를 쫓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죠. 제 일도 마냥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 때를 벼르다가 일찍 퇴근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시기에 칼퇴를 하고서 남편의 회사를 찾았어요.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3번 정도의 남편의 행방을 쫓지 못하고 실패를 했었는데 그날은 작정하고 미리 회사 앞에 콜택시까지 불러놔서 막 뛰었습니다. 그냥 막 남편 회사로 차 타고 걷고 뛰고 해서 서 있었는데요. 그날은 야근을 해야 했는지 남편이 거의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회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음이 급했던지 불이 났게 지하철을 타러 가길래 저도 남편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 보니 또 30분 정도가 지나서 익숙한 동네에서 내리더라고요. 그 걸음이 빨라지고 또 목적지에 다다를수록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쪼그라들었고
설마설마 했지만 남편이 도착한 장소는 바로 저희 친정, 엄마가 살고 계시는 집이었습니다. 이런 우라질, 차라리 바람을 피우지 다른 것도 아닌 엄마가 사준 속옷을 입고 매번 찾아갔던 곳이 엄마 집이라니. 이건 상상만 해도 너무 더럽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정확히 저희 엄마가 사는 호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을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여러 차례 고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팬티를 사주고 그 사준 팬티를 입고서 사준 사람의 집을 찾아간 건 도대체 뭔 짓을 하려는 걸까 싶어서 의문의 꼬리를 물고 또 물어도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 사연을 보니 안에서 뭔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당장에 현관 앞에 귀를 기울여 봤는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어요. 가끔 뭔가 사부작거리는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사태 파악을 하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소리였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뭔가 깔깔거리는 엄마 특유의 웃음소리가 퍽 들려왔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가 그 소리 하나 들리고 나니 아우 진짜 우리 엄마까지 싸잡아서 입 밖으로 쌍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배를 눌러야 할지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뭐 이딴 걸 남의 신랑 붙잡고 있는 엄마 앞에서 배려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나 싶어서 확 문을 열고 쳐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는 엄마가 피우는 담배의 그 쾌쾌한 냄새가 제 코 속으로 아주 진하게 들어왔는데 불쾌한 마음이 드는 건 둘째치고 남편 생각에 마음이 콩강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엄마가 쓰는 안방으로 쳐들어갔다가 뭔 소리지? 하며 일절 하던 짓을 멈춘 채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없는 척을 하고 있던 두 사람을 발견하고 말았네요. 다른 년도 아닌 저를 낳아준 술집 다니는 엄마의 손이 제 남편의 어깨 근육 위에 살포시 올려져 있는데 와, 그 순간 둘을 떼어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제 자식들 생각이 먼저 나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나는 이런데 엄마라냐는 딸내미 남편이란 저짓거리를 어째 저리 할 수 있나 싶어서 열불이 터지고 그냥 이 모든 분노가 남편에게로 한순간에 향하게 되면서 야, 이 새끼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엄마랑 뭐 하는 짓거리야? 하며 소름 끼쳐 말이 안 나온다며 그 새끼 등짝을 후려치며 엄마가 사준 명품 속옷만 입고서 상의와 하의를 벗고 있는 남편 새끼 복부를 신발까지 신은 채로 발로 까내렸습니다. 야, 네가 자식이 둘이라고 자식 새끼 둘 쳐놓고 할 짓이 없어. 술집 다니는 마누라 애미랑 제정신이냐 이 미친놈아? 하며 차라리 나가 죽어버리라면서 가슴팍까지 정말 정신 나간 년 마냥 내리쳤는데 신랄하게 남편을 박살내는 그 순간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건지. 자세히 보니 저희 엄마 손에는 5만 원권도 아니고 10,000원짜리 돈 지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남편처럼 속옷만 입은 채로 옷을 벗은 건 아닌데 그냥 거의 브라끈이랑 안이 안 보일 정도로 시원한 나시내복을 입고서는 밑에 긴 주름치마까지 몸뚱아리를 가린 채 다 입고서는 옆으로 누워 계셨어요. 그냥 딱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집에서 흔히 입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차림이었어요. 그러나 그 표정과 그 자세, 그리고 손 위의 현금다발은 누가 봐도 몸을 팔려는 남자한테 몸을 노출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고 앞에 앉아 벼르고 있는 술집 마담? 뭐 그런 저급한 마담도 여자의 모습이었고요. 이 두 사람이 정말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지 편하게 누워서 상황을 보고 있는 태어난 엄마와 달리 남편은 혼자서 죄란 죄를 다 지은 것 마냥 안절부절 못해서는 재발의 발표 얻어 처맞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너무 싫었지만 저희 엄마는 자신이 술집을 나가면서 남자들한테 당했던 짓들을 다른 남자도 아닌 제 남편에게 자신의 손녀, 손자를 낳고 딸이랑 잘 살고 있는 지 사위한테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날만 관계를 가지지 않은 채 몸만 탐하고 만지고 부비적거리면서 남자의 냄새와 몸을 느껴보려 한 건지 엄마는 옷을 벗지 않은 채 하나둘 옆에 옷을 벗고 있는 내 남편을 즐기고 있었고 남편 또한 그냥 말 그대로 엄마의 시선을 느끼면서 엄마의 놀이개가 되어서는 말 그대로 퇴근 후 할 짓 없는 엄마의 놀이거리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짓거리를 해서 내 엄마한테서 받아낸 그 현금들, 그건 말 그대로 딸인 제가 엄마한테 다달이 보내주던 용돈에서 나오는 돈이었고 결국 내 남편은 마누라가 벌어서 장모한테 주는 용돈을 다시 지 용돈으로 받아가면서 저희 엄마 앞에서 야릇한 불륜을 저질러 온 것이었습니다.
둘은 계속해서 불륜이 절대 아니라고. 단지 남편은 용돈을 벌려고 옷만 벗고 몸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면서. 엄마는 엄마대로 남자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꾸만 기억에서 가물해지는 바람에 자기가 먼저 사위한테 부업 겸 제안을 한 거라고 하는데 무슨 변명을 해도 구질구질하게 부업이네 용돈이네 이딴 말들로 덮어내려 하는 건지 진짜 한심하고 쪽팔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 남편의 내 엄마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이름 모를 아빠를 두고 태어난 내 팔자를 생각할 때보다 더 수치스럽고 불결하다 못해 더러워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싹 다 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남편이랑 손에 돈 든 엄마 사진만 찍고는 달려 나왔고요. 저로서는 엄마가 없다 생각을 하고 살면 그만이 문제였고 남편도 아빠 마냥 그냥 없는 새끼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이었기에 무서울 것 없다며 시부모님께 쌍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아들내미 잘 키우신 덕분에 아들내미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굳이 저희 엄마가 상대라는 말은 하지 않고 아들 새끼의 불륜을 노부모에게 통보했고 저만큼은 제 자식들한테 아빠의 존재를 꼭 알려주고 싶었지만 결국 저는 그런 새끼를 애들 아빠로 두고 살게 하느니 차라리 아무도 없이 살게 하는 게 애들 정신건강이 좋겠다면서 깔끔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결국 술집 다니다 엄마가 하고 살던 짓을 보게 되었고 급기야 내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서 고소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왔지만 평생 술집 다니며 음지에서 생활을 하던 엄마의 인생을 고소와 함께 좀 더 시궁창으로 쳐 넣어버렸고요. 자식된 입장에서 마냥 통쾌하지만은 않았지만 친족간이어도 근친상간으로 고소는 가능하다고 하여 아예 그냥 평생 그 짓거리 하고 살면서 양지에서 살 꿈은 꾸지도 말라며 위자료를 세게 박아버리니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는지 그런데 그 나이 처먹고 어디 나가서 돈 벌 술집은 없었는지 결국은 저한테 사죄를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어딜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냐고 한순간의 실수이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데 살아생전 엄마 우는 걸 처음 봤기에 살짝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 굳게 먹고 무시한 채 대답도 않고 전화를 끊었네요. 옆에서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물면서도 다시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없냐고 남편도 같이 봐달라며 용서를 구했는데 살면서 술집이란 소리만 들으면 진절머리가 났는데 이젠 남편 얼굴만 보면 엄마가 떠올라 계속해서 술집이 자연스레 연관이 되어 생각이 나는 바람에 이 새끼랑 같이 살다간 내가 정신병이 먼저 오겠다 싶어 결국 용서 없이 갈라서기로 했어요. 남편이야 뭐 양육권이 저한테 있기에 저한테 쭉 양육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겨우 살고 있던 집까지 애써 팔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며 본인이 다 멀쩡했던 가정을 깨트린 거란 죄책감이 들어서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 하나에 제대로 실수를 해버린 바람에 월급 삭감당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공고사직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뭐 어차피 그 나이가 되면 대기업에서 대부분 명퇴를 하는지라 잘리는 건 곧 다가올 남편의 운명이었으나 먼저 잘렸다고 하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잘려서 어디 제대로 갈 곳도 없을 텐데 앞으로 내 새끼 양육비는 잘 줄런지 안 줘도 저 혼자서 벌면서 충분히 내 새끼들 먹이고 살릴 자신은 있지만 그래도 남편 새끼 발 뻗고 이혼하고 사는 꼴은 보기 싫었기 때문에 잘렸다는 소식 들리자마자 양육비 밀리면 추가 고소한다? 경고장을 날리는 안부 연락부터 급히 했었네요. 그거라면 남편도 위로 전화인 줄 알았다가 독촉 전화인 줄 알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줄게, 전부 줄게, 다 줄게 하며 화가 난다고 전화를 끊었고요. 뭐 제 귀에는 그게 다 힘들어 뒤지겠는데 너마저 내 속을 뒤집냐는 하소연으로 들렸기에 오히려 말을 뱉어내며 더더욱 복수를 잘하고 있는 것만 같아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래서 이혼하면 다들 묵은 때를 떨어뜨리는 것만큼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구나 싶었네요. 아유, 그냥 엄마고 남편이고 내 옆에서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던 무거운 바위들이 한순간에 멀리 떨쳐나가 버린 것만 같아 이제야 내 몸 안에 가벼움이 팍팍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